오늘 이제 스마트워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구글에 관한 거 했었죠? 구글이요. 구글 관리자 모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글에 들어가서 내 스마트폰의 위치라든지 이걸 확인하는 거, 관리자 계정으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은 구글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내 스마트폰 위치 찾는 거라든지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띄워놓은 프로그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다는 뭐가 좋다 그랬죠?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 브라우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 뭘 바꿔서 써보세요 그러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 이용해서 잘 쓰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포크 나이프 쓰세요 그러면 불편해요. 왜? 하던 대로 해야 편하거든. 그게 아무리 나쁘던 잘못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평상시 하던 습관이 제일 좋은 거예요. 편해요. 그런데 학습의 의미는 좀 더 향상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발전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크롬 브라우저라는 거하고 지금 보시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하고 두 개를 띄워놨는데 처리 속도 면에서 크롬 브라우저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면 있다?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웹브라우저 모음이라고 해서 여기서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크롬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크롬 정도 하나는 우리가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크롬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크롬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크롬 아이콘이 있는데 크롬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새 시크릿 창이라고 있어요. 시크릿 창. 인터넷 익스플로러는요, 아이콘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In Private Browsing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n Private Browsing이라는 항목하고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In Private Browsing을 사용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크롬에서는 시크릿 창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시크릿 창이 하나 뜨는데 보시다시피 시크릿 창에는 이렇게 검은 선글라스 같은 안경을 쓰고 모자를 썼어요. 그렇지 않은 창하고 시크릿 창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In Private Browsing이라 그래서 In Private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요 In Private Browsing하고 시크릿 창하고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를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게 되면은 검색 그 다음에 히스토리 아시죠? 어디를 다녔는가, 내가 어디를 방문해서 다녔는지, 그 다음에 쿠키 정보, 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등등 개인적인 정보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을 하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크롬을 사용하고 사파리를 사용하고 뭔가를 사용을 해야 인터넷 창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네이버에 가고 다음에 가고 거기서 뭐를 클릭을 하고 어디를 내가 검색을 해보고, 특히 로그인을 하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검색 기록이 남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로그인을 해서 쓰시죠, 대부분이요? 예, 로그인해서 쓰시죠? 네이버도 그렇고 또 유튜브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서 뭐뭐를 검색했는지가 여기 남아요. 내가 홍길동을 검색했는지 일지매를 검색했는지 정보가 남는다고요. 그러면은 이 남은 정보를 누군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정보가 남으면 불편하거든요. 어쩔 때는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되면 전혀 쓸데없는 정보가 되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거가 남잖아. 내가 뭐 했는지, 지난밤에 네가 뭐 한 거니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럼 이런 정보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야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정보를 삭제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맞죠? 내가 로그인을 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남아요. 어디에? 쿠키에 남아. 그럼 이런 쿠키 정보가 누군가한테는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로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삭제를 해야 돼. 어떻게 삭제를 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밑에 삭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일일이 삭제해야 돼. 그때그때마다 삭제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예. 또 크롬 브라우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끄트머리에 설정 제어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설정에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탭이 하나 열리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다 삭제해야 돼요. 예. 고급 설정 표시 눌러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보시고, 예,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설정 값이라든지 어쩌고 저쩌고 뭐 북마크 가져오는 것도 있고 여기 삭제하는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문 기록도 여기 나와 있네. 방문 기록 어디 다녔는지 다 나와.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야지. 매번 저는 이걸 안 해요. 왜? 저 혼자 쓰니까. 저 혼자 쓰는 컴퓨터니까는 누가 제 컴퓨터 안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고장해놔서 어디다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맡겼다고. 그럼 그 사람이 다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제거해줘야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남기지 않게끔 하려면,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in private 브라우징을 하라 이거죠. 예. in private 설정을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크롬인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서 시크릿 창 경우 시크릿 창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또한 자동으로 로그 오프가 된다. 창을 닫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인터넷 안 하겠다라고 해서 창을 닫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된다? 예, 자동으로 로그 오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 우리 여기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in private 화면으로 들어가거나 시크릿 창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지 이해가 다 되시죠? 개인정보가 남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러면 이제 창을 살짝 바꿔서 오늘의 이제 수업 내용이 스마트 워크 두 번째인데 프로그램을 설정할 거예요. 프로그램. 우리
여기도 포토샵이 있나요? 스마트폰도 포토샵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포토샵이 있어. 근데 불편한 게 있죠. 아무래도 창이 조그마니까. 창을 얼마나 잘 만들 거냐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 UI라고도 하고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사용자와 이 기계를 척척척척 눌러가지고 뭔가 빨리빨리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디자인을 해야 돼. 화면이 크면은 죄다 펼쳐놓고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방이 50평짜리야 봐. 주방 크기만 50평이면 뭐 식탁도 놓고 뭐도 놓고 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방이 한 2평밖에 안 되거든. 3평밖에 안 되니까는 수납장도 잘 관리를 해서 써야 많이 물건을 보관해 둘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처럼 19인치다 20인치다 뭐 30인치다 이런 걸 쓰면은 창이 커도 상관없어요. 창이 크면은 어디에 뭐를 배치해놔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창이 작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뭐 한글 이런 거를 지금부터 설치해서 한번 사용해 보려 그래요. 아시겠죠? 예. 자, 시크릿 창에서 제가 제 시크릿 창에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요. 구글에 있는 플레이로 들어갈 겁니다. 구글 플레이 아시죠? 예. 로그인을 좀 해볼 겁니다. 로그인을 해서 화면이 뭐가 이상했던가요? 지금 플레이스토어까지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접속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플레이스토어로 로그인을 못 하시잖아요. PC에서 접속을 못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난 패스워드를 모르겠어. 이러시면은 스마트폰 갖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PC랑 스마트폰이랑 연계하는 게 스마트워크인데 어떻게 되죠? PC는 PC대로 따로 하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따로 하는 불편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폰의 주인은 납니다. 우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줄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내 이름으로 내가 대리점 가서 개통을 했지만 대리점 주인이 직원이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아하, 이 사람이 개통을 해서 가져가면 구글 계정이 없으니까 카톡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생겨 보이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회원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분증 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인 인증은 금방 하지. 핸드폰으로 인증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대화하는 동안에 짜르르 가입해서 딱 세팅해버렸다고, 핸드폰에다가. 그러니까는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개통한 대리점에 가서 이 구글 패스워드를 뭐로 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는 자기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룰. 이 사람 개통한 날짜를 패스워드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자기 편한 대로 패스워드를 만들 수는 없거든. 왜냐면 물어보면 자기가 답변을 못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로그인하는 건 여기 뜨잖아요. 계정이 가면은 내 지메일 계정이 뜨지 않습니까? gmail.com이라고 있잖아. 그럼 그거를 쓰고 패스워드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당신 거 맞아? 맞다 이거야. 그럼 핸드폰 번호 대봐. 그럼 핸드폰으로 인증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패스워드 바꾸세요 라고 알려줄 거라고. 그럼 패스워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스마트폰에다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잖아.
근데 그 패스워드를 바꾸니까 또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 작동을 안 해. 밴드나 뭐를 뭐 어디 들어가려 그러면 뭘 하려 그러면 일단 기계에서 오류가 나. 그러면 스마트폰 패스워드 바꿔놨으니까는 구글 계정 패스워드 바꿔놨으니까 내가 교체해서 쓰면 되지. 내가 아는 거로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해놓으셔야 돼. 저는 컴퓨터를 할 줄 알았으니까는 스마트폰은 몰랐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컴퓨터를 제법 할 줄 아는 사람 같으니까 뭐 지메일 계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가입할 거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다 세팅을 안 해주거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계를 바꾸러 가거나 그래도 패스워드 이런 거 계정 같은 얘기 계정은 다 내가 옮기면 되고 주소록 다 바꾸면 됩니다.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거기 가게에다가 맡기지 말고 전화번호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 했었잖아요. 뭐로? 네이버 주소로 옮겨놨잖아. 돌려받으면 되거든. 근데 그거 조금 귀찮다고 해서 가게에다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그 사람들이 빼가요. 그게 컴퓨터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옮겨놓거든 일단은.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장사해 먹어요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찍은 사진을 다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옮기겠다라고 하고 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로그인을 해가지고 플레이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와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아도비 리더는 있어야 되거든요. 엑셀도 있어야 되고 파워포인트 있어야 되고 한글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엑셀을 여기다 검색해 볼게요. 엑셀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볼 겁니다. 좀 잘 보세요. 여기 엑셀이라고 하는 게 앱 쪽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엑셀이라고 검색하고 우리 책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앱 쪽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있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있고요. 네이버 오피스가 있고요. 오피스 모바일이 있고요. 뭐 이거는 MS 워드예요. 이건 뭔가요? 한글이죠. 한글. 한컴 오피스 한글이잖아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뷰어네. 뷰어는 뭐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지. 못 고쳐. 내가 편집을 못 한다고. 이거 보기만 하는 거니까는 의미가 없고. 여기 엑셀 있어요. 엑셀. 자, 여기 엑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글이 만든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은 구글이 만든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는데 구글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엑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MS 엑셀이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를. 저는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다 엑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게 쫙 자동으로 원격으로 설치가 돼요. 자, 엑셀 설치하시고 또 하나 볼게요. 파워포인트. 저 파워포인트를 검색을 할 겁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죠. 그렇죠? 여기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도 설치하세요. 파워포인트 뭐하는 프로그램인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이버에도 있어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게 네이버도 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기능이고요. 편리성은 어디께 편할까요? 여러분 네이버 가서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만든 한글이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치할 거고요. 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설치하시고 아도비 리더라고 있어요. 아도비 리더. 제가 요거 이따 띄워 놓을 테니까는 아도비 리더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요. 아도비 리더라고 검색을 하면은 요렇게 뜰 겁니다. 여기 아도비 리더. 아크로벳 리더라 그래요. 아도비 아크로벳 리더라고 하는데 얘는 보기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크로벳 리더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잘 보세요. 그리며 다른 거 설치하지 마시고 요렇게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아크로벳 리더를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 남았죠? 한글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글은요, 어디가 설치하시냐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제 홈페이지 접속해 보셨어요? 스마트폰에서 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떠요. 요렇게 두 개가 뜨는 게 아니라 하나가 뜨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제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처럼 이렇게 뜬다고요. 그럼 거기에 포털이라고 있어요. 포털 가보시면 여기에 모바일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모바일 자료실 가시면 여기 한글 2010이 있습니다. 아까 크롬에 가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크롬에 가서 한글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여기서 한글을 검색하면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요. 뷰어만 나왔어. 뷰어.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자격증 모바일 자료실에 가시면 나오는 이 한글 2010은요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설치하세요.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얘를 딱 터치하면 스마트폰에 착 깔립니다. 한글 2012. 그러니까는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크로벳 리더건 간에 스마트폰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어디? 플레이, 구글 플레이에 들어와서 하셔도 되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지금 PC상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거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 PC에서 명령을 걸었던 것이 스마트폰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요 조그만 창으로 여러분이 검색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큰 창으로 검색하는 게 좋아서 큰 창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크로벳 리더, 엑셀, 파워포인트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얘는 어디에 있다고요? 스마트폰으로 해서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 포털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모바일 자료실 가시면 거기 한글이 있어요. 거기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한글은 스마트폰으로 선생님 사장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네이버에서 제 홈페이지 주소 아시잖아요. 예. 주소 치고 들어가면 돼요. 예.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환경 설정을 가보세요. 환경 설정을 가시면은 자 보세요.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시죠? 어떤 거요? 뭐 NFC 기능,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연결하는 기능, 뭐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내 디바이스. 근데 어떤 분은요, 연결부터 저보기 이런 계정 이름 말이 없이 그냥 하나로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중간에 선생님. 그렇죠? 뒤편에. 예. 환경 설정이 하나로 돼 있어요. 보니까 모르시겠어요? 환경 설정이 하나로 돼 있는지 두 개로 돼 있는지? 야, 여기 환경 설정을 눌러 보시면은 이게 하나로, 요 위에가 작은 메뉴가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메뉴로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스마트폰이 공장에서 생산된 상태 그대로 쓰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제 것도 그랬어요. 저 갤럭시 S3예요. 오래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데 관리를 나름 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내 디바이스 저 끄트머리에 더 보기라든지 이런 메뉴가 없는 분은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디바이스 정보라고 있을 거예요. 디바이스 정보 찾아보세요. 디바이스 정보 있나? 예, 가보세요. 는 디바이스 이름, 모델 번호, 안드로이드 버전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저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얼마냐면요 4.4.4예요. 근데 2.3. 얼마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2.3. 얼마로 나가는 분 있냐고. 빨리 자수하세요. 이런 분들은 삼국시대 살고 계시는 거야. 4.3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대한제국 시절이야. 아직 해방도 안 됐어. 4.4가 나와야 돼 최소. 근데 이거를 4.4로 끌어올리 어떤 분은 5.0이에요 5.0인 분은 2020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6.0까지 나왔어요. 근데 6.0 필요 없어. 4.4점만 되면 돼.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저 꼭대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걸 해야 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얘를 눌러주면은 저처럼 자동 업데이트라고 나와 있고 체크돼 있어야지.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 업데이트는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한 500메가 정도 돼요. 이게 다운로드 받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비용 처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와이파이 상에서만 하자 이거지. 자, 지금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쫙 알아서 해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업데이트 확인 중 해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미 최신 이미 돼 있대. 근데 어떤 분들은 업데이트 하려고 그랬더니 뭐 요심 칩이 뭐가 안 맞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응?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세요. 핸드폰을.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등록이 안 돼 있네. 대포폰인가? 아닌데. 뭐든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기계가 안 되는 건 제가 해결 못 해요. 이건 만든 놈이 해야 돼. 만든 놈이 해결 봐야 돼.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셔서 대리점 말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여기는 어디 이 동네 어디에 있을까요? 양천 내거리역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그럼 건너편에는 LG 서비스 센터 있고 예. 그쪽에 가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4.4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만약에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더니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핸드폰은 더 이상은 안 되네요 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쓰셔야 돼. 그러면 삼국시대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 핸드폰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해주시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 일단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빠져나올 겁니다. 빠져나오고 우리가 그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볼게요. 제가 이제 인터넷 실행해서 네이버로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인터넷을 실행해서 우리가 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요렇게 창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안 뜨냐? 이거 아닌데? 엉뚱한 게 떴네. 젠장. 여기 있다. 이거 맞나? 아, 이거다.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기 포털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있네. 모바일 자료실이라고 있다고. 모바일 자료실. 그럼 여기 빨간 거 있죠? 세 번째 프로그램 목록이 빨간 거 요거 있단 말이야. 얘를 이제 터치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딱 들어가면은 안 되네, 되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하세요. 하시면 되고, 설치가 다 이제 설치하는 게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다 받고 나면은 에러가 난다 그래. 설치가 안 된다고. 왜?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야. 출처가. 일반적인 앱들은요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받아야 돼. 근데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홍길동 이정민 훈장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깔아주려고 하는 거야. 스마트폰 자체가 왠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그래도 설치하겠다라면 창에 경고창이 뜨면서 뭐 알 수 없는 출처에 허용을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그 혹시나 그런 창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는. 전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설치가 안 돼서 그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면은 화면에 이제 설치 항목이 뜨고 설치 버튼을 누르면 다음 넘어가서 한글 2012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핸드폰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아까 엑셀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들어갔잖아요. 엑셀을 설치하려고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깔렸지만 여기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4.4대 이상 안드로이드가 4.4.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4.3.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2.3. 이건 더더욱 안 되지. 4.3도 안 되는데. 난 갤럭시 노트 5야. 아, 이런 거는 5야, 5. 이게 5. 얼마로 간다. 그러니까 다 돼요. 요즘 태블릿 새로 나온 건 6점대예요, 6점대. 안드로이드가.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여러분들 엑셀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엑셀을 쓰셔야 되는데 얘도 공짜는 공짜지만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된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또 해야 돼. 여러분 카톡도 회원가입해서 쓰시는 거죠? 카카오톡도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못 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만 된다는 뜻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 못 봐요. 좀 번거롭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엑셀을 검색할 때 제가 이런 창이 하나 나왔었어요. 여기 엑셀 말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거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돼요. 왜? 구글에 회원 가입되어 있잖아. 우리가 구글 계정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이걸 쓰셔도 돼요. 이거는 버전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버전이 얼마 이상이면 되는지. 4.1 이상. 그냥 4.3도 쓸 수 있어요. 4.3 쓰시는 분도 아까 이걸 쓰시면 돼. 이걸 쓰시면 되고, 오히려 이게 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편하실 수 있고, 파워포인트 같은 걸 검색했을 때도 아까 여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는 파워포인트도 있지만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있잖아요.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거 쓰셔도 돼요.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말이 표현한다는 말인데 파워포인트의 대표적인 의미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거 쓰셔도 돼요. 제가 뭐 MS 사건만 쓰세요 라는 규정은 없는 거니까. 자, 4.1 이상이니까 이거 쓰셔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대신에 아까 스프레드시트랑 프레젠테이션 쓰셔도 상관없어요. 거의 다 호환이 돼요. 다 호환이 되고, 여기 보면 네이버 오피스라는 거 있어요. 네이버 오피스. 네이버 오피스는 뭐냐면은
네이버 상에서 사용하는 건데 PC에도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설치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엑셀 파워포인트가 다 돼요. 얘는 버전이 얼마냐면은 2.3 이상이에요. 아까 2.3. 얼마 있는 분 있었죠? 이거 쓰시면 돼. 이거 쓰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걸 설치했다는 전제하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보면은 뭐 프로그램 자료실, 뭐 학습 자료실 있잖아. 학습 자료실, 멀티미디어 자료실 이런 데 가보면 제가 이런 거 넣어놨단 말이야. QR코드에 관한 설명서 이런 거. QR코드에 관한 설명서 이런 것도 올려놨단 말이야.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제 홈페이지 상에서 모바일 멀티미디어 자료실 가시면은 아까 저 밑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제가 화면을 조금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놨더니 또 되게 작아졌네. 다시 세로로 돌려놓고 볼게요. 멀티미디어 자료실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자료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일 끄트머리에 뭐가 있었냐면 그 QR코드라는 거 있었잖아요. QR코드. 일단 먼저 보세요. 그럼 여기 QR코드라고 하는 PDF 파일이 있어요. PDF 파일. PDF 파일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아크로벳 리더, 아도비 리더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요거로 만든 게 요거로 볼 수 있는 게 PDF예요. 그럼 제가 얘를 터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터치하면은 다운로드가 시작돼요. 스마트폰은요, 터치하면은 열기, 저장, 취소 이게 안 나와요. PC는 열기, 저장, 취소가 나오지만은 얘는 무조건 누르는 순간 다운로드가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하고 있어요.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 그럼 요거 완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뭐로 볼래? 묻죠? 뭐로 볼래?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크로벳으로 봐라 라고 선택을 하면 QR코드라고 하는 책자, 그 책자 다운로드 받은 내용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PC로 봐도 되고 모바일에서 봐도 되고 이렇게. 근데 PC에서도 아크로벳이 아도비 리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모바일용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모바일에서도 보는 거고 PC용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PC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 뭔가를 우리가 뭐 PC 정비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좋은데 사실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뭐예요? PC용이잖아요. PC용이니까 스마트폰에서 뭐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전자우편 있잖아, 전자우편에 가서 엑셀 자료도 있을 거고 파워포인트 자료도, 아리한글 자료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리한글 자료를 한글 2015로 보낸 자료를 내가 봐서 고치고 또 다시 전자우편 보내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다? 한글 2010이에요. 전 종류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아도비 리더도 있죠. 한글 2010도 있고 한글 2010 뷰어도 있고요. 엑셀도 있고요. 스프레드시트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도 해놨어요. 네이버 건 아직 안 깔아놨어요. 네이버 아까 오피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안 깔아놨어. 그럼 보세요. 요 엑셀을 이용해서, 이 엑셀을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로그인 해야 돼. 로그인. 회원 가입해야 되니까 번거롭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쓰실 거라면 한 번쯤은 하시면 좋겠고.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함수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죠,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암호가 잘못됐대. 근데 제가 여기다 암호 쓰면 보이시죠? QQQQ 보이시죠? 근데 그 암호가 틀렸대. 다행이네요. 그 암호가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고 로그인 하실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일부러 틀린 거를 써봤더니 역시나 틀렸네요. 자, 그럼 다른 거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스프레드시트. 이건 구글 거예요. 자, 구글 거로 로그인을 해 볼게요. 이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저번에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설문조사 같은 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우리 개강하는 날. 예. 컴퓨터는 어느 정도 할 줄 아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게 있었어요. 큰 건 여기서 찾아보면 돼, 이렇게. 예,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게 엑셀로 딱 저장이 돼서 나오거든요, 엑셀로.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접속을 해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잘 하시나요? 인터넷 어느 정도 잘 하시나요? 1번 무척 잘한다. 5번 전혀 모른다. 근데 어떤 분은 1번 인터넷 잘한다고 나왔어. 인터넷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1번이라고 써. 1번. 한글 문서 작성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1번. 엑셀 어느 정도 잘 하십니까? 누구야? 어떤 인간이야? 아, 저예요, 저. 샘플로 다 1번에 한 거거든. 근데 어떤 분은요, 보세요. 자격증 많이 딴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자격증 많이 딴 사람. 보세요, 여기. 정보처리 기사 딴신 분도 있어. 근데 인터넷은 3번이야. 중간 정도 하고, 엑셀은 3번, 파워포인트 3번, 페이스북은 4번, 뭐 스마트폰은 삼성 걸 쓴다 그러고, 인터넷 정보 검색, 밴드, 카톡, 이런 것만 할 줄 안돼. 정보처리 자격증이 갖고 계신데, 컴퓨터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엑셀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새로 처음부터 엑셀을 새로 만들어도 되지. 엑셀을 새로 만들어서, 예. 열기 해도 되고, 만들어도 되고, 뭐. 예.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 파워포인트도 작업할 수가 있고요. 엑셀도 작업할 수 있고요. 아리한글은 여기 있습니다. 아리한글은 한글 2000씨 불러와가지고, 자, 새 문서. 아이고야, 문서 작성하는데 화면이 되게 작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얘가 불편해. 자, 글도 썼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갖고 얘들은 이렇게 꾹 블럭 잡아서, 블럭 어떻게 잡아요? 꾹 누르고 있으면 블럭 되나요? 자, 모두 선택. 그 다음에 또 T자에 가서 T자 여기 T자 있네. T자 여기가 뭐가 나와요? 밑에 글꼴도 바꾸는 기능이 있네. 그렇죠? 글꼴을 이렇게 쓱 바꿔서 나눔 고딕으로 바꾸고 바뀌었어. 글자의 크기는 크게도 하고, 글자의 색깔은 뭐 빨간색 계통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디로 돌아갔냐? 예. 자, 여기 T자에 가서 여기 보면은 뭐 굵게도 나오고, 그렇죠? 기울이기도 하고요. 밑줄도 치고요.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한자 변환도 있어요. 한자 변환 어떻게 합니까? 한자 변환 버튼 눌러가지고 안녕이란 한자, 예, 안녕 있네. 그럼 바꾸기 누르면, 예, 안녕이라고 나오고. 이건 뭐죠? 정렬하는 거네. 가운데 정렬. 그럼 가운데. 근데 가운데가 이게 가운데래요. 여기가 가운데래. 이게. 화면이 굉장히 넓은 건데 우리가 일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거죠. 여기. 글 써놓고 뭐 하면 되죠? 이제는 얘를 저장하든지 해야 되겠죠. 저장. 이름 뭐라고 저장할까? 빈 문서로 하지 않고 안녕이라고 쓰면 되겠지. 저장. 그럼 내 컴퓨터 안에 이 문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글자를 쓰고 안 쓰고 얘를 어떻게 멋있게 편집하는 건 나중 문제지만은 여러분이 당장에 KTX 기차를 타고 지금 막 지방을 가는데 누가 중요한 문서래 좀 봐달래. 그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나서 고칠 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려고 그때 발 동동동 구르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지 할 때 이게 미리 깔려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엑셀을 안 배워서 엑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은 안 해도 돼요. 제가 엑셀을 배우라는 얘기로 엑셀을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아크로벳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아까 아도비 리더, PDF 파일 그 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미지는 어떻게 봐요? 스마트폰으로 카톡에서 받은 그림 저장하는 건 어떻게 봐요? 이미지, 그림 보기 갤러리로 들어가면 다 뜨잖아요. 그림은. 스마트폰은 편리하게 돼 있어요. 편리하게 돼 있어. 음악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뮤직 이거 누르면 알아서 모든 음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크로벳도 마찬가지예요. 아크로벳을 실행하면은요, 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모든 아크로벳 파일 문서가 다 떠요. 저장만 해 놓으시면은 어디 저장돼 있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편리하게 작동되는데 아크로벳이 뭐다, 엑셀이 뭐다, 파워포인트가 뭐다 하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엑셀 문서를, 한글 문서를 PDF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엑셀을 잘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문서를 내가 잘 만들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가 뭐야?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스크래치라는 건 뭐예요? 네? 스크래치. 스크래치요? 자, 여러분들 스크래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크래치? 아까 스프레드가 그건가 뭐 생각했었고 스크래치. 스크래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크래치? 여기 이렇게 금관계 스크래치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네, 긁힌 거. 근데 미국 MIT 대학에서 MIT 들어보셨죠? 네. 미세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만든 언어예요, 언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건데 저도 가리킵니다. 초중고등학교 있죠? 초중고, 대한민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의무적으로 가리키게 되는 규정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리켜라 이거지. 그 뭐 자바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걸 배우는 거야. 논리적인 거.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계산하고 어떤 연산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출력해 줄 것이며 그 출력되는 게 색깔로 나타날 수 있고 소리로 나타날 수 있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거를 뭔가를 이용해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합니까? 진흙, 차량 만드는 것도 우리 공부하고 신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교육, 니라고 하는 거 있어요. 니. 이런 것도 학생들 가르치거든요. 창의성을 위해서. 근데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배워요.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더더욱 여기에다가 로봇 그리고 3D 들어보셨죠? 3차원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또 3D를 이용해서 심장을 제작을 해가지고 인공심장 만들어서 뭐 심장을 수술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배울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엄마가 배워야 되겠지만은 우리 애들 다 컸어. 중학생 이상이야. 그럼 엄마가 안 배워도 돼요. 저야 이걸 가르쳐야 될 사람이니까 저는 이거를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받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궁금하셨나 보네. 거기 이렇게 써있거든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자유롭게 쓰고 싶으신 분. 자, 네이버에 가면 설문조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공지사항에 가보시면 이번에도 제가 해놨는데 1, 4분기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 설문조사하는 걸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은 이제 4, 4분기 때 이거를 설문조사 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강생 설문조사 요거 여기 밑에 여기 설문 요거 얘를 클릭을 하면 설문조사 창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기억나세요? 전화번호 입력하고 내가 무슨 과목 수강 신청했으며 어느 정도 컴퓨터를 하시는지 이런 거 저런 거 선택하는 안에 있었죠. 이런 걸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것이 엑셀에 저장이 돼요. 그럼 저장만 하면 뭐 할 거냐고?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엑셀을 어느 정도 잘하십니까 봤더니 100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무척 잘한다는 몇 명 있고 전혀 모른다는 몇 명 있고 중간 정도는 몇 명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석할 줄 모르면은 설문을 했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앙케이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구글이 이거를 잘해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만들어냈더라고. 또 그럼 네이버 거를 배울까 구글 거를 배울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거 배우는 게 좋을까요? 오리지널을 배울까 아니면 파생된 네이버 거를 배울까? 둘 다 똑같지는 않죠. 여기 잠깐 보세요. 응답 78명이 응답하셨어요. 응답이 78명인데요. 이거를 뭐를 하냐면요. 여기 도구가 있나? 부가기는 이거에 대한 설문지 응답 요약도 있네. 응답 요약. 응답 보기를 눌러볼까? 응답 보기를 누르면 응답한 게 쭉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시면서 보인 게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가 기능에 여기 설문지에 가면 도구에 가서 여기 것들은 응답 요약을 봤는데 잠깐만 볼게요. 자 보세요. 나왔어요. 지금요? 통계가 나왔어요. 이름은 78명이니까 뭐 이름은 상관없고 무슨 과정을 신청했는지 이런게 여기 보이네. ITQ 마스터는 23분, PC관리는 22분, 컴활자격증 야간은 5분. 나머지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려서 잘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자 보세요. 한글 2007 설치되신 분이 34분, 2012 설치되신 분이 29가정, 한글 2014는 8가정, 포토샵 4, 5, 6 해가지고 설치된 가정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를 잘한다, 나 혼자도 착착한다 20분, 전혀 할 줄 모른다 47분, 기타 등등 6분. 엑셀을 어느 정도 잘하십니까? 전혀 모른다가 39분, 잘 모른다 20분, 잘한다 1분, 부쩍 잘한다 1분. 이렇게 통계가 나왔죠.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예. 이런 설정을 하는,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거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홈페이지로 가셔서 초기 화면으로 오시면은 구글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로 오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PC로.
여러분 PC로 작업하는 게 편해요? 스마트폰으로 작업하는 게 편해요? PC요. 그럼 PC로 하셔야 돼.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떤 용도로? 부가적인 용도로. 이게 만약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럼 스마트폰도 되잖아요. 전자우편도 되고 하잖아. 그럼 그것도 이쪽으로 하는 거고. 노트북이 있어. 그럼 노트북 열어서 해보면 되겠지. 근데 10,000원 버스야. 꽉 찼어 지하철이. 그럼 노트북 못 열잖아요. 그때 핸드폰으로 열어야 되고. KTX 타고 딱 가고 있는데 그러면 노트북 열어가지고 열어봐야지. 작업을 해봐야지. 근데 스마트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으면 어떻게 돼? PC방 기능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기만 갖고 왔다 이거 만약에. 그러면 PC방 기능이 있는 공간에 가서 뭐 비용을 내서라도 급한 거라면 해야 되겠지. 안 급하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출장지 도착하면 해볼게 라든지. 자, 여기 가서 뭐를 한다고요? 드라이브. 여기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오시면은 구글 계정, 구글이라고 하는 항목 중에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드라이브. 그 드라이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PC에서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시려면 되게 버거워요. 창이 조그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랬잖아. 예. 자, 새로 만들기 해봐야죠. 여러분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어요? 드라이브는 뭐냐고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지 일단은. 여러분 엔드라이브 들어보셨죠? 엔드라이브 없어진 거 아시죠? 네이버 크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이 크라우드로 바뀌었어. 근데 구글은 그냥 구글 드라이브라 그래요. 크라우드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여러분이 저장하셔도 돼.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여기다 저장하시면 돼. 저장하시고 또 내가 뭐 설문을 만들던 엑셀을 만들던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여기 저장이 되고, 이렇게 저장한 문서를 아는 사람한테 알려주면은 그 사람도 들어와서 글을 써.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스프레드시트 만들어 보죠. 뭐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 만들어 보죠. 예. 그럼 이렇게 표가 보일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름, 나이, 성별, 핸드폰, 취미, 궁금증. 저는 이렇게 써볼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 일지매, 임꺽정, 을지문덕, 이순신, 연개소문, 뭐 이정민 하고 이렇게 쓰겠지, 이름을. 왜? 홍길동한테 이거 물어보려고. 일지매한테 물어보려고. 야, 너 취미 뭐니? 궁금한 게 뭐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선생님이 알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얘를 저장을 해서 파일에 가서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저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뭐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이름 바꾸기.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설문지 가로 열고 연습 이거 한번 써보죠. 뭐. 그럼 설문지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엑셀로.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홍길동한테, 일지매한테, 임꺽정한테 다 알려줘야지. 그래, 야, 네가 바쁘겠지만 들어와서 여기 좀 쓸래? 저장이 네? 저장은 없어요. 자동 저장입니다. 얘는 글을 쓰는 건 순간 자동 저장이 되고 파일에 가서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설문지 연습을
뭐 설문지 뭐 연습 1번, 2번, 3번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쓰는 순간 자동 저장이 돼요, 얘는. 어디에? 엔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고. 근데 내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일에 가서 4번 만들기. 여기 뭐 저장을 따로 해야 되겠죠? 어디단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있네. 뭐 엑셀로 저장할 수도 있고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저장하는 건 많고 인쇄도 가능해요. 자,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공유라고 있네. 공유. 저 위에 공유. 자, 공유라고 보이세요? 여기 끄트머리에 공유? 이 글을 홍길동 일지매 임꺽정한테 보내줘야 되잖아. 각각. 그럼 공유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홍길동 전자우편 일지매 임꺽정 을지문덕 이수진 연개수문한테 보내줘야지. 그럼 걔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이것들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홍길동이가 열어봤어. 그러면 홍길동은 여기다 자기 나이가 20살이요 뭐 남자요 여자요 쓰겠지. 이렇게. 그럼 이순신은 뭐 30이요 여자요 하고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각자만의 데이터를 써서 저장할 거 아닙니까. 저장하면 다 한꺼번에 자동 저장이 돼요. 근데 이순신이 딱 봤더니 홍길동 20살 아니던데 30살처럼 보이던데 하고 이순신이가 홍길동 걸 고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양심 몇 개야지. 홍길동 여자예요 하고 이렇게 거짓말 시킬 수도 있잖아. 그때 홍길동이는 또 이순신이 걸 보고 쟤 30 아니던데 20살밖에 안 돼 보이던 것 같은데 하고 고쳐버리면 고쳐지는데 건드는 순간 알아서 착착착 저장이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야? 홍길동은 홍길동 것만 보내고 일지매한테 것만 보내주고 해서 같이 가져와서 쓰면 좋겠지. 예.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남이 얘를 건들 수 있고 저장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 PC정비 자료실에 가보면 어디였더라? 여기는 제가 빼놨네요. 여기는 빼놓고 뭐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 PC정비반에서 2012년도에 궁금한 사항을 좀 메모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설문을 돌린 적이 있어요. 요 화면을. 그래서 각자 자기 이름 옆에다가 궁금한 사항을 적으신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설문지 연습이라고 제가 저장했지 않습니까? 설문지 연습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저장된 거예요 벌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남의 정보도 볼 수 있잖아. 홍길동이가 30살이래. 오 그렇구나. 이순신은 20살이래 하고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이 내게 아닌 내 거를 남이 보면 좀 그러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할 때는 아는 사이 같으면 모르는데 모르는 사이에는 이렇게 쓰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들고 그때는 새로 만들기 다시 들어가서 더 보기라고 더 보기가 보면 구글 설문지라고 있어요. 설문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더 보기라고 있고 그 더 보기에 가보시면은 구글 설문지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자 보내면 각자 보낸다는 말은 이거랑 같은 거죠. 여기 있는 거를 QR코드로 찍든지 아니면 직접 터치하고 들어가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쓰고 핸드폰 연락처 알려주세요. 무슨 과목 신청했어요? 하고 이렇게 쓰면 내가 띡띡띡띡띡띡 누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내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촥 저한테 올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오히려. 자, 그런 설문지를 만드는데 설문지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뭐를 설문하는 건지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가전제품 어떤 걸 쓰는지를 좀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 가전제품에 대한 설문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스마트폰에 관한 세밀한 거를 좀 설문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스마트폰에 관한 설문지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설문지를 만드셔야 돼. 종이로 적어 보셔야 돼. 어떻게? 자,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안 알려주지 잘. 모르는 놈이 물어봤는데 이름을 알려줍니까? 상품 준다 그러면 몰라도.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뭐예요? 이런 거는 물어보면 가급적이면 실례니까 안 하고 대신에 뭐를 해야 돼? 주부십니까? 아닙니까? 이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돼? 질문 제목. 주부이신가요?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질문 유형이 뭐야? 내가 텍스트로 쓰면 어떻게 될까? 텍스트. 그래, 주부다 어쩔래? 이렇게 답을 쓰는 사람도 있고, 네 하고 쓰는 사람도 있고, 주부 맞음 하고 쓰는 사람도 있겠고, 천차만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직접 쓰라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는 목록에서 하나 골라볼까? 목록에서 골라볼까? 목록. 그럼 여기 질문 유형을 목록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까? 전업주부. 1번 전업주부, 2번 주부 아님, 3번 가끔 주부. 가끔 주부라는 건 뭐야? 워킹맘. 전업주부는 집에서 계속 살림만 하시는 분들은 전업주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부 아니면 뭐야? 저는 주부 아니잖아요. 그럼 남자 중에서도 전업주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셋 중에 하나겠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가끔 하든지. 그럼 뭐 이렇게 고르게끔 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이 쓰시면 돼. 남자이신가요? 성별을 여쭤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중간은 있나? 중간은 없죠. 우리나라에.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 만들어야죠. 이게 1번 질문이잖아. 완료를 누르면 질문이 끝났어. 주부이신가요? 어쩔래? 그럼 여기에 전업주부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건데 1번 질문은 끝났어. 그럼 나이를 물어봐야지. 그럼 항목 추가를 눌러야죠. 항목 추가를 누르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를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로 물어보면 뭐라 그래? 내 나이 알아서 뭐하게? 어쩌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골라야죠. 나이를 골라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고르려고 봤더니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그래서 99살, 100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는 힘들어서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지. 그러니까 텍스트로 물어보면 안 되고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범위. 질문 유형이 객관식은 뭐야? 객관식은 내가 쓰는 거야. 아까 텍스트는 직접 다 쓰는 거고 객관식은 좀 달라요. 목록은 뭐야? 아까처럼 남자다 여자다 둘 중에 하나 고르게끔 해야 되는데 나이를 고르려고 봤더니 11살, 12살, 13살서부터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그럼 목록에서 옵션 1이 뭐야? 10대, 2는 20대 이렇게 해갖고 70대, 80대까지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목록에서 고르는 건 조금 전에 연습했으니까 점수 범위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죠. 점수 범위. 이 점수 범위를 선택하면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데 10대에서 70대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70대. 10대에서 70대.
1에서 7이라고 쓰고 1번은 10대 7은 70대. 아까 제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거 엑셀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1번은 무척 잘한다, 5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썼으니까는 1이 10대고 7이 70대니까 2는 20대, 5는 50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써줘도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여쭙겠습니다. 요거다 클릭하면 뭐가 돼? 40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4에다 체크하면 40대가 되는 거고. 그럼 80대는 어디 있어? 80대. 만약에 우리 강의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 80대가 오시나? 80대 오신 분도 있어요. 31년생 1931년생 아직 90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변경해야 되겠다. 이거를 뭐로 80대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9살짜리 애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육생 중에 10살짜리는 가르쳐 봤어요. 10살짜리는. 그리고 31년생도 제가 강의를 해봤으니까 10대에서 80대까지는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전제품인데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90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90대까지 가야지. 그러면 9살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가전제품 쓰는 사람이 9살짜리도 있잖아. 그럼 9살은 어디다 체크해? 0으로 가야 되는데 0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10대부터 90대, 80대까지만 있잖아요. 90대는 늘리면 되는데 0대 9살, 8살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설명을 써야지. 10대 이상만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해줘야지. 자, 주부이신가요? 그랬더니 예, 아니요, 뭐 중간 정도 됩니다. 나이를 여쭙겠습니다. 20대, 30대, 80대 선택하는 난이 있어요. 두 가지만 물어볼까? 하나 더 늘려볼까요? 항목 추가. 제목 쓰고 뭐 어떤 질문에 대한 제목을 쓰고 어떻게 답변할 건가를 만들어야지. 답변 보세요.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죠. 시간도 있어.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전제품을 쓰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 사용하십니까? 여쭤볼 수도 있죠. 그때 시간을 입력하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날짜를 입력할 수도 있지. 날짜. 이 물건을 언제 사셨습니까? 날짜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은 가전제품 하나지만은 가전제품 종류가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레인지는 이 제품은 언제 사셨습니까? 하고 날짜를, 일자를 모르면은 일로 해주세요. 월을 모르시면 1월로 해주세요. 2015년에 산 거는 알겠어. 대충 6월 며칠인지 모르는 6월인 것 같아. 그러면 나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때는 6월 1일로 하세요 라고 여기다가 부가 설명을 달아줘야지. 여기 구입 날짜를 알려주세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면 연도와 월만 가로 열고 일은 일로 표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도움말 텍스트를 써야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충 알아듣고 할 거 아닙니까? 날짜를 지정해 주는 기능도 있단 말이야. 완료 눌렀어요. 질문 3개죠. 그러면 얘를 이제 3가지 만들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보기? 보기 한번 보기. 보기에 가시면 현재 설문지라고 있을 겁니다. 보기에 가서 현재 설문지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뜨는 거야. 요렇게 딱 세 가지만 묻는 거야. 가전제품이라니까 좀 뭐하다. 그냥 전자레인지 이렇게만 썼으면 돼. 전자레인지에 대한 설문지. 주부이신가요? 그러면 전업주부다. 또는 뭐 주부 아니다. 뭐 가끔 주부다. 나이는 40대다. 정확한 날짜는 언제쯤 썼을까요? 그러면 연도는 2011년 5월달에 쓴 것 같아. 5월달에 산 것 같아. 정확한 날짜는 몰라. 5월 1일. 보내기 누르면 이게 이제 착 설문이 온다는 뜻이죠. 자, 근데 뭔가 맹숭맹숭하지 않아요? 뭐가 맹숭맹숭하지 않냐고. 이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기에 가서 테마를 변경해. 테마. 오른쪽에 보면 테마가 나와. 여기서 테마 변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테마 변경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 테마도 보이고 이렇게 이런 테마가 보이거든. 위에 이런 테마가 보여. 이런 테마들을 가지고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하면 되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마를 바꾸고 현재 설문지를 누르면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다? 전체적인 배경 그림 테마가 바뀐 거죠. 이렇게. 그럼 받아보는 사람이 아마도 테마가 아까는 테마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고 민자로 나왔는데 이게 뭐가 그림이 있으니까 좋겠지.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테마를 해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고요. 자, 이제 다 만든 것 같아요. 다 만든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를요?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테스트 해보면, 자, 테마를 바꿨어요. 제가 테마를 바꾸고, 이런 테마를 바꿨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설문지를 돌려보면은, 현재 설문에 대한 테마가 바뀌어서 이제 보내기 누르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질문을 수정할 일이 있으면 더 수정하시면 되고, 수정할 거 없으면은 뭐 마무리 주면 되죠. 자, 이제 설문지, 가전제품이라고 하지 말고 전자레인지라고 해볼까? 김치냉장고에 대한 설문지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설문이 완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닫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여기다가 설문지를 만들면 되죠. 이건 아니고 아까 가전제품에 대한 설문지라고 제가 아까 했는데, 예, 이제 설문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고치면 되는데, 고쳤어요. 이제 다 고쳤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줘야죠? 알려줘야죠. 그럼 얘를 설문에 들어가서 제일 하단에 내려가면은 설문지 보내기라고 있거든. 설문지 보내기. 이 주소 보이세요? 여기 주소? 이 주소 보이시냐고. 이 주소를 여러분 블로그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밴드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 돼. 너무 길지 않아요? 보세요. 너무 길어. 남들이 좋아할까?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주소가 찜찜해. 그럼 여기 뭐라고 되냐면 약식 URL이라는 게 있어. 약식 URL. 약식 URL이라는 걸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주소가 요만해졌어. 짧아졌죠. 그렇죠. 요 주소나 이 위 주소나 어떻다? 동일해. 그럼 이 주소를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웹브라우저 접속을 해서 그 주소를 딱 클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설문조사 창이 뜨겠죠? 다 떴잖아요, 이렇게. 그럼 주부이신가요? 그럼 전업주부 맞습니다. 나이는 30대예요. 뭐 가전제품은 4월달에 샀어요. 4월 15일날 언제? 올해 4월 15일날 샀어요. 하고 보내기 누르면 응답이 하나 간 거란 말이야. 아까 여기서 말한 이 URL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보세요. 누군가 와서 또 설문했을 거 아니에요. 주부신가요? 주부 아님. 나이는 60대. 구입한 건 모르겠어. 그냥 보내기. 그럼 또 갔단 말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설문에 참여한다고 이번에 주부래. 30대래. 3월달에 샀대. 3월 10일날 샀대. 언제? 작년도 3월 14일날 샀대. 3월 10일날 샀대. 그러면 또 설문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설문에 조사한 내용을 설문을 만든 사람이 봐야 되잖아. 통계를. 그럼 설문 보내기 딱 누르고 나면 자동으로 응답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열려요.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근데 항상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해서 만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문지 응답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더 생겨요. 자동으로. 그럼 누군가가 계속해서 설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가끔 주부, 나 50대, 모름. 그래서 또 보냈어. 그럼 4명 보냈어요, 지금요? 그럼 여기에 응답이라는 곳에 가서 더블 클릭 해보면 4명 나왔잖아. 전업주부, 주부 아님 전업주부, 가끔주부, 나이를 모른다. 30대, 60대, 30대, 50대. 날짜 두 사람은 대충 알겠고 두 사람은 모른다고 썼고 연락이 왔잖아요.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응답이 들어왔는지 다 뜨거든.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를 해야 되겠죠? 뭐 해볼까? 잠깐만. 이런 거는 이제 엑셀에 관한 기능들이니까 천상 여러분들이 엑셀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엑셀이니까 그런 거고. 자, 이런 설문에 대해서 설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답이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4명이 응답했다고 여기도 떠요. 설문지 자체도 떠요. 그럼 요약을 해봐야죠. 요약을. 이걸 딱 누르면은 자, 보세요. 주부 아닌 사람 1명, 가끔 주부 1명, 전업주부 2명, 나이는 30대가 2사람, 50대 1명, 60대 1명, 설문에 응한 게 나왔네. 설문에 응한 게 나왔잖아. 통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통계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에 내가 인기인이면 내 페이스북에 내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서 프라이팬에 대한 설문을 좀 요청할 수도 있어. 내가 유명한 요리 블로거야, 파워 블로거야. 내가 설문에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제 블로그에 오신 분들은 설문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나이니 성별이니 이름 묻는 거 없으니까 대충 성별하고 나이대하고 60대인지 30대인지 20대인지 그런 거는 알아야 되겠지. 주부인지 아닌지, 뭐 선호하는 프라이팬이 어떤 브랜드인지, 아니면 혹시 A라는 이 프라이팬 브랜드를 아시는지, 써보니까 어떤 게 불만인지, 어떤 게 편리한지,
이런 거를 설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문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이 설문을 만들어서 돌릴 때도 다 돈 주고 설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유명하면 금방 인터넷상에서 설문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 친절해서 설문에 좀 응해주세요 그러면 해줘. 잘. 간혹 이걸 유료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하면 50원, 뭐 100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설문이 자주 오면은 한 달에 2, 3만 원씩 벌어요. 저도 설문에 많이 응답하거든요. 그럼 뭐 5천 원, 만 원씩 법니다. 어떨 때는 70원, 어떤 거는 200원, 어떤 거는 100원. 설문에 답이, 돈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설문을 응답하려면 내가 회원 가입을 해야지. 내가 이정민인지는 알아야 나한테 100원을 주든 10원을 주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건 1,000원짜리도 있어요. 선착순 10,000명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면 끝났대 설문. 1,000원짜리는 금방 끝나. 50원짜리는 안 해 사람들이. 이제 1,000원짜리는 한 20분 해 설문 답 양이 많아서.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20원짜리 짧은 거 있어요. 요런 거는 한 20원 돼. 30원. 3개잖아 3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처음 설명드렸으니까 아리까리하고 되게 헷갈릴 거예요. 저도 이런 거를 처음 배울 때는 대충 알겠는데 집에 가서 혼자 해보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무조건 눌러봐야 돼. 근데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는 됩니다. 근데 로그 오프를 해놓고 설문 응답하려고 그러면 설문조차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설문지를 보내는데 여기다가 아는 사람한테만 보내. 그러면 그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설문을. 그 사람들이 아니면 설문을 못 봐요. 근데 링크를 걸었잖아, 링크를 걸면 뭐야? 천하만민 모든 사람 다 보세요 라는 내용이지. 그렇지. 이걸 안 만들면 아직은 나만 쓰는 거고, 내가 연습해서 만들어 보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올해 거도 이제 내년 거 2016년 1사분기 거도 지금 설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하지. 과정이 좀 바뀐 것 뿐이고 내용은 동일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문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설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구글을 여러분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좀 낯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네이버지 뭐. 우리나라는 네이버야. 그러면 여기 구글 밑에 카카오 밑에 그 네이버라고 연결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네이버로 로그인 하시면 네이버로 로그인 하시면 네이버 크라우드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크라우드. 엔드라이브, 예전에 엔드라이브라 그랬는데 엔드라이브가 이름이 바뀌어서 네이버 크라우드로 바뀌었어요. 네이버 크라우드로 가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크라우드 상에서 이거 뭔지 아시죠? 네이버 크라우드는 뭔지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테고. 그럼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해봐야죠. 문서 작성. 여기 있나? 여기 메모. 여기 있네, 오피스라고. 이 크라우드 옆에 보니까 구름 모양의 N이라고 써있는 게 엔드라이브인데 옛날에 그 네이버 크라우드, 지금 이제 크라우드를 바뀐 그 옆에 보면은 오피스라고 있거든요. 오피스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보일 거라. 이렇게. 그럼 크라우드랑 연동이 돼서요, 여러분이 크라우드에다가 이 네이버 크라우드에다가
아래 한글 문서를 불러올 수도 있고 엑셀을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PDF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피스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오피스에 다 떠요. 이렇게 여기에. 근데 오피스에서는 그림을 편집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워드, 슬라이드, 셀. 워드가 뭐예요? 아래 한글이고, 슬라이드가 파워포인트고, 셀이 엑셀이고, 폼은 뭐야? 폼. 지금 설문지 만든 게 폼이지 뭐. 자, 여기 네이버 크라우드 옆에 오시면은 본래 이제 우리 네이버에서 작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가시면 더 보기라고 있잖아요. 더 보기. 더 보기에 가서 오피스? 여기 오피스 여기에요. 오피스가 따로 있는데 네이버 크라우드 가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네이버 크라우드로 가시면 그 네이버 크라우드 옆에가 오피스거든. 그거 누르셔도 되고, 여기 보면 주소록도 있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소록 업로드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엑셀 문서를 만들겠다 그럼 엑셀을 누르면 예, 종류가 많아요. 여행 일정표 만들기, 뭐 가계부 만들기, 예산안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종류가. 여기도 뭐 설문조사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네. 엑셀로 설문조사하는 거, 뭐 강의평가 뭐 이런 것도 있네. 강의가 좋았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뭐 선택하는 날이 있나 보지. 이렇게 이것도 누가 만들었네. 이렇게 이거 이제 종이로 인쇄하는 거지. 인쇄해서 이제 쫙 돌리잖아. 그럼 수강생들이 이걸 가지고 어느 선생님 강의 좋았어요 이렇게 쓰게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네이버 오피스에 가면 네이버래. 다시 네이버에 가서 다시 오피스로 가볼게요. 네이버 오피스로 가보면 아까 슬라이드 셀은 그거였고요. 폼도 있다. 폼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거 설문조사 만들었잖아요. 구글 그 드라이브에서 그거 만드는 겁니다. 자, 사용하기 눌러볼까요? 오, 뭐가 이렇게 설명서네. 이렇게 설명서 만드는 건데, 이 설명서를 잘 보시면 알겠고, 뭐 마우스 갖다 대면 떠보겠지. 저는 네이버 이 오피스 이거 설문 만드는 거 처음 해봐요. 이게 여러분하고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저도. 자, 여기다 글씨 쓰면 되겠죠? 아까 뭐라 그랬죠? 김치냉장고에 대한 설문. 우리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랬죠? 네, 이렇게 쓰면 되고. 응답 기간 설정 없음. 응답 기간 설정 없음. 확인 누르면 이제 설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 고치면 되죠. 이건 고치면 되잖아. 귀하는 고객님은 우리 회사 김치냉장고를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어떤 모델을 구입하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만든 김치냉장고 모델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몇십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쭉 보여주고, 김치냉장고 없는 사람도 있고 2대 3대씩 있는 사람도 있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 다 체크해야지. 그럼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 돼? 원하는 항목을 다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럼 아예 여기 다시 아예 만들어 버릴까? 들은 다시 만들지 뭐. 아예 새로. 네. 여기는 지금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는 건데 조합형도 있다. 이게 조합형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 사용하기 눌러보면은
여기 있잖아. 나열하는 것도 있고 나열하는 것도 있고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있고 저게 없다? 여러 개 중에 선택하는 게 없네. 다중 선택하는 게 요건가? 여기 연필 모양으로 편집에 들어가서 단일 선택형이 아니라 뭐를 쓰면 될까요? 복수 선택형. 복수 선택을 하면 내가 김치냉장고가 목록이 이 회사 께 20개다 그러면 내가 그 중에 5개 산 사람도 있고 2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일 선택형은 뭡니까? 귀하의 성별을 고르시오. 그러면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고 학력을 고르시오. 그러면 뭐 고졸인지 고퇴인지 대졸인지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당신의 나이는 몇 대, 어느 나이 때입니까? 30대, 20대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당신이 갖고 계신 제품을 다 고르시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복수 선택형이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여기다가? 김치 냉장고도 있고, 와인 냉장고도 있고, 화장품 냉장고도 있고, 일반 냉장고도 있고, 냉동고도 있고, 뭐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고르면 그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야? 다중 선택형. 맞네. 여기도 총 말다. 이런 것도 있죠. 단일 선택형도 있고 다중 선택형도 있고 복수 선택형. 그 다음에 목록 선택형이라는 게 있어요. 목록. 뭐 그 다음에 선호도형? 싫다 1번 5번 무척 좋다. 나이를 고르시오. 10대 50대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걸 7으로 쓰면 어떻게 돼? 70대 10대에서 70대까지 쓰는 거지. 여기는 10대 저기는 70대. 이거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는 거지.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5 누르면 어떻게 돼? 50대 6 누르면 60대. 아까 구글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능이 아닐지라도 웬만한 기능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폼을 미리 보기도 해봐야지. 미리 보기도 해보고 테마도 설정하고 테마도 있네. 이렇게 테마도 설정하는 게 있어. 미리 보기 눌러보면 좀 저장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얘가 테마에 맞춰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래. 이렇게 보이는 거래. 요 주소 있잖아요. 요 주소. 아까 여기 폼 보내기 있었잖아요. 폼 보내기. URL로 보내기. URL로 보내기 하면 URL 복사가 아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네이버 주소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니면 뭐 하면 돼? 보내기 눌러서 내 블로그로 보내면 어떻게 돼? 내 블로그에 자동으로 얘가 설문이 가게끔 해놓는 거지. 네이버 블로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난 당장에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럼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예전에 간혹 우리 센터에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여성발전센터다 보니까 여성 발전에 관한 거, 특히 우리 주부님들의 재취업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관한 설문조사를 간혹 합니다. 서울시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센터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다 무료로. 그래서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설문하려면 펜이 있어야 되잖아요. 펜을 하나씩 사갖고 사오더라고. 그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쿠키 같은 거를 제공한다든지 비용은 받아야지. 우리가 센터가 받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설문에 응하게끔 요청을 하거든. 근데 그 종이 아깝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설문을 조사한다 그러면 저는 종이로 설문을 하지 않고 이거로 설문을 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한테 거기에 응하는 무슨 뭐 기념품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페이스북에다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예.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을 해서 무슨 상품권을 보내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운영하기 나름이니까는. 그러면 설문조사를 만들어야지. 이런 설문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많이 합니다. 가족들끼리 많이 해. 이번 겨울 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거. 여름 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고 설문을 만들어, 엄마가. 그래서 밴드에다, 가족 밴드에다 착 보내. 그러면 땡땡땡 눌러가지고 설문에 응답하는 거로 가지고 이제 뭐 휴가지를 결정한다든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만들면,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크라우드하고 오피스하고는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설문지를 내가 완성을 시키면 반드시 크라우드에 저장이 돼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는 자연스럽게 드라이브, 크라우드하고 설문 기능하고 또 문서 작성하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그 설문이라든지 또는 그 오피스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기능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 드라이브였고, 구글은 드라이브였고, 네이버는 뭐였었죠? 클라우드하고 여기는 오피스하고. 자, 네이버는 크라우드에 가서 저장 기능을 쓰고, 오피스에 가서 설문을 만들고 엑셀 문서를 만들고, 구글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설문을 만들고 오피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이 미주알 고주알 다 할 수 있게끔 시간적으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솔직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연습하신 거 댁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지메일 아시죠? 지메일에서 그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을 할 때, 여러분 네이버는 용량이 큰 거를 전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용량 파일로 변경해서 가는 거죠. 근데 지메일에서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놓고 보내요. 경우에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을 해서 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 크라우드에 있는 내용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입장인데 그게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량 큰 파일을 공유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용량이 큰 파일을 공유하고자 할 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가 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자료실에 가면은 용량이 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링크를 걸어서 하기도 하고, 용량이 작은 거는 제 자료 직접 올려놔요. 여기 있는 걸 클릭해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는 셈이죠. 얘를 클릭하면 저장이 되니까는. 근데 용량이 큰 건 어떻게 돼? 업로드를 못 해요, 제가.
용량이 큰 건 못 올린다고. 그때는 네이버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가지고 여기 보면 효과음이라고 있어요. 효과음 용량이 172메가인데 그게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있나요? 예, 효과음 모음이라고 있거든. 근데 효과음 모음은 제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놓는단 말이야. 이걸 클릭을 하는 순간 얘가 다운로드 되게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게끔 링크를 거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크라우드에다가 미리 올려놓죠. 네이버 크라우드 말고 엔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업로드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URL이 있을 거 아닙니까? URL. 요거에 대한 URL이 있다고. 그 URL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링크를 여기다 걸면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도 봐야 되고 저 사람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천상 링크를 걸어서 하는 거죠. 용량이 많은 것 같으면, 용량이 작은 것 같으면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내 홈페이지에다가 내 자료실에다 저장할 수 없을 때는 이 드라이브에다가 크라우드라든지 크라우드다. 네이버도 있어요. 네이버도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용량이 큰 거를 내가 링크를 걸고 싶어. 그럼 이것도 링크를 걸어요. 잠깐만요. 여기에 동영상이 혹시 있나요? 동영상이 없고 문서. 여기 있네. 여기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공유를 걸어가지고 공유 주소가 보이죠? 여기요. 공유 주소. 이 공유 주소를 복사를 해서 어디다 올려놓죠. 이렇게 이 주소를. 그럼 이 주소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클릭하면은 이제 뭐가 된다?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이제는 네이버든 구글이든 뭔가는 하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료를 받으세요. 자료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제는 다운로드란 개념 다 아신단 말이야. 근데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뭐를? 엑셀을 좀 보내주세요. 엑셀이 용량이 커요. 엑셀을 보내드릴 수는 없단 말이야. 상용 소프트웨어니까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근데 뭐 아는 사람 같으면 제 자료를 보낼 수 있죠. 그렇죠. 동영상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 용량이 크면은 보내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다 보낸다? 네이버 크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 공유를 걸든지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고 나서 얘를 공유를 걸든지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시간 수업할 거 예고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드는 홈페이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모바일에서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요. 모바일용 홈페이지.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 만들려면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만드는 건 어렵고,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이거는요,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만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는 제 얼굴도 하나 들어갔고요. 저 소개도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 그럴까? 물건을 팔아야 돼. 내 물건을 홍보를 해야 돼. 난 부동산 하는 사람이라 내가 이번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개를 해서 남들이 보게끔 해야 돼. 이런 거. 아니면 저처럼 나 이정민이요 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걸 해볼 건데, 그러려면 무턱대고 홈페이지 만듭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홈페이지를 만들려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구상을 해 갖고 오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에 우리 서브센터에서 강의하는 거를 분기별로 쫙 링크를 걸어 놨어요. 분기별로 만드는 옷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나 끝나면 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줄이 안 들어갔네. 여기 줄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한 분기 끝나면 줄이 딱 쳐졌는데 여기는 붙어버렸죠. 여기도 그런가? 여기는 안 붙었네. 아니 줄이 없네. 다 줄이 없죠. 다른 데도 그럴 거야. 그러네. 서부만 요렇게 끝나면 줄이 쳐지고 분기 끝나면 줄이 쳐지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해놓고 못했네. 그럼 이제 이거 고쳐야 되겠죠. 제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의에 관련된 자료니까 제 강의를 여기다 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부동산 흔히 말하는 복덕방 하시는 분이야. 부동산 하시는 분은 매물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 이 매물이 얼마짜리고 어느 지역이고 몇 층이고 어느 아파트고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준비해서 오셔야 된다 이거야. 블로그는 언제든 로그인하면 그때그때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지만 얘는 그때그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내용으로 여기다가 메모를 정리를 할지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구상을 해서 오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갖고 계신 분 있어요? 혹시 개인 사업자 등록 되어 계신 분은 개인사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다 올려 놓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든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이정민이라고 딱 이정민 훈장 치면 제 홈페이지 딱 나오죠. 검색되죠. 그것도 여기다 링크를 걸어야 돼. 홈페이지 다 등록을 할 겁니다. 우리는 2번에 걸쳐서 수업할 거예요. 2번에 걸쳐서. 다른 데서는 이거를 한 3개월 하더라고. 근데 3개월이 아니라 30년을 해도 못할 사람 못하고 3시간만 해도 할 사람은 하겠지.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막 그림을 편집하고 이런 건 설명 안 할 겁니다. 제목 같은 거를 막 편집을 해서 그림을 막 예쁘게 알록달록 꾸미는 것까지 하려면 3개월 해야 되고, 우린 내용만 주로 쓸 거예요. 내용만. 근데 멋있는 그림을 어디서 찾아오고 싶어요? 그럼 공짜로 써야지. 공짜로. 아무 그림이나 꺼내 쓰면 안 됩니다. 아무 그림이나 꺼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거니까는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나름 구상을 해서 오세요. 그리고 다 로그아웃 하시고 가세요. 로그아웃 하시고. 아까 시크릿 창으로 들어오거나 인프라이빗으로 들어오면은 뭐가 된다고요?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고 했지만 습관은 가지셔야 돼요. 예, 로그아웃을 꼭 하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로그아웃 꼭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예.